요즘 금융계에서 가장 큰 화두죠. 대체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10월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2025년 12월 27일 현재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질문만 맴돌고 있을 거예요. 과연 비트코인 파티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에는요,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버린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서서히 가격이 빠지는 그런 조정 수준이 아니었어요.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레버리지 물량이 터져나오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연쇄 폭락이었죠. 중요한 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화된 매매 시스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이 만든 아주 잔인하고 빠른 충격파였어요.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에는 일종의 성공 공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 공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비트코인에는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죠.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게 늘 엄청난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 같은 거였어요. 2012년, 2016년, 2020년 전부 다 그랬죠. 그런데 2024년 반감기 이후는요. 상승세가 훨씬 약했고 곧바로 급격한 조정이 왔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2025년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초기에 비트코인을 믿었던 사람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판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가격 차트만 보고 있을 순 없겠죠. 이제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현미경을 들고 그 안에 기록된 진짜 증거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이 MVRV-Z-스코어라는 지표, 이게 정말 흥미로운 단서를 줍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얼마나 거품이 꼈나 보여주는 건데 2021년 고점 때는 이 수치가 7을 훌쩍 넘으면서 위험 신호를 보냈거든요. 근데 2025년 고점에서는 2.43이었어요. 시장이 좀 뜨겁긴 했지만 과거처럼 터지기 직전의 버블은 아니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리고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채굴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려고 비트코인을 막 팔아치우지도 않았고요. 파이사이클 같은 고전적인 고점 신호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존버라고 하죠.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거의 팔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체 공급량의 70% 이상을요. 이건 절대 패닉 장세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의 진짜 큰 손들,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이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패닉에 빠진 게 아니라 이때다 하고 쇼핑에 나선 거죠. 11월과 12월 이 2달 동안에만 무려 4만 7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퍼즐의 가장 결정적인 조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본격적인 등장이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올 때마다 써왔던 그들만의 오래된 게임의 법칙 말입니다. 2024년에 있었던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는요, 그냥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일종의 기업 공개 IPO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누구나 주식처럼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신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의 초기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97년에 상장해서 닷컴 버블 때 100달러를 넘었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90% 이상 폭락했어요. 지금 보면 상상도 안 되죠? 하지만 그 혹독한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혁신적인 자산이 겪는 일종의 통과이래 같은 거죠. 월스트리트가 쓰는 전략은 늘 비슷합니다. 먼저 변동성이 큰 새로운 시장에 들어와요.
그리고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이용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용히 자산을 사 모읍니다. 그런 다음 ETF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문턱을 자신들이 통제하죠.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26년까지 비트코인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드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첫째, ETF를 통한 꾸준한 자금 유입. 2025년에만 568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둘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아예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계속 풀리면서 그 가치를 지켜줄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2026년 가격에 대한 전망도 아주 대담합니다. 자산운용사 바네크는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거라면서 18만 달러를 예측했고, 다른 쪽에서는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라며 22만 5천 달러까지 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변동성이 클 거라는 신중한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상승장,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5년에 우리가 목격한 그 급락은요, 단순히 한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비트코인 생태계를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시대가 저물고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금융자본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격렬하고도 중요한 주도권 이양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제 막 주류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선 비트코인. 과연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를 바꾸게 될까요? 아니면 거대한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바꾸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시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